자, 오늘은 이 사진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특히 이제 이런 사진은 수시하고 상관이 없이 정면 그리기이기 때문에요. 특히 정면 그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체감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림자와 해칭을 적절하게 넣어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벽에서부터 돌출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어떻게 살려줄지, 마찬가지로 이런 배관들도 벽에서부터 돌출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느낌을 살려줄지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화분 그리기가 좀 포인트가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서 많은 이파리들과, 그리고 지금 막 이 형태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을 때 복잡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예.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복잡하게 그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진을 처음 보시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이런 이제 커다란 구도들, 예. 이런 커다란 구도들이죠. 이런 선원통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원통 위치,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맞닿으면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창문의 위치 이 정도만 처음에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연필로 하는 가이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가이드는 피그먼트 펜의 한 종류인데, 마이크론에서 나온 피그마 마이크론 펜인데, 일반적인 피그먼트 펜이 이제 니들팁, 바늘처럼 생겨 있는 새꼬챙이 끝에 약간 작은 펠트 팁이 달려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니들팁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플러스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팁이에요. 이제 명암이나 그림자를 넣어줄 때는 요 이제 회색 브러쉬 펜을 이용할 거예요. 펜을 잡는 길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은 펜을 되게 이제 앞쪽을 잡고 그리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뒤를 잡고 그리시는 분이 계시고, 뭐 일반적으로는 한 요 정도? 끄트머리에서 한 4cm, 3, 4cm 정도가 가장 아마 일반적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뒤를 잡고 그리는 편이에요. 예. 요게,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선의 느낌을 조금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뒤를 잡고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는 순서는 아무 데서나 그리고 싶은 데부터 먼저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요. 잘 안 나오네. 자,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 좀 복잡해요. 어떻게 생겼는데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지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대충 비슷하게 그리세요. 뭔가 튀어나와 있고요. 송풍구 가림막 사이하고 사이는 되게 어둡죠. 어두운 부분은 그냥 어둡게 칠하세요. 이제는 에어컨 실외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창문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에 지금 선원통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원통이 이렇게 있죠. 선원통부터 먼저, 창문을 살짝 가리니까 선원통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아래쪽에 그림자 지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선을 조금 더 강하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가 지죠. 지금 보시면은 벽체 자체가 거의 뭐 장식도 없고요. 그냥 하얀 맨벽에 창문만 3개 뚫려 있고 실외기만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창문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명암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색이 안 들어가는 그림이라서 되게 허하게 보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필로 대충 위치를 다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들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은 그냥 되게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창문도 그냥 벽하고 평평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쪽에 있는 얘네들은 튀어나와 있고요. 뒤쪽에 있는 이 창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조금 표현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펜 드로잉에서 선 두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의 느낌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똑바로 긋느냐, 아니면 약간 구불구불하게 긋느냐, 가늘게 긋느냐, 아니면 좀 두껍게 긋느냐. 선의 속도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을 빨리 긋느냐, 아니면 천천히 긋느냐에 따라서 선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뭔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가 있는 거를 지금 나중에 막은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은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 자체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손에서 힘을 빼고 아주 가는 선으로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엄통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때도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선을 약간 좀 구불구불하게 긋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굳이 얘를 똑바로 그리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요. 색깔이 이쪽 면으로 그림자가 조금 더 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햇빛이 이쪽 면에서 비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그러니까 이제 입체감에서 살기 때문에 약간 이쪽 면에서 두껍게.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면을, 이쪽 선음통을 한번 그릴게요. 자, 내려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면, 오른쪽 면을 조금 더 힘을 줘서 조금 두껍게 표현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림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뭐 실수라면 실수인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면 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열심히 그리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연필 가이드를 그어 놓은 거는 말 그대로 대충 위치만 잡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펜으로 그리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펜으로 그릴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연필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 그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화분부터 먼저 그릴게요. 나무는 좀 이따가. 그래서 화분부터, 화분에 두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 위에도 뭔가 플라스틱 선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것 때문에 되게 선 긋는 걸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완성해 놓고 나면은 그렇게 중복되는 선이라든지 이렇게 막 겹치는 선들 나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다 피해 가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그림은 그림대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선을 긋다가 잘못 그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잘못 그은 선을 고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어요. 근데 선을 잘못 그었으면 그냥 두세요. 여기 사실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생겼죠. 이 부분 간격보다 이거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넓어졌는데 근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요. 벌어지는 게 너무 보기가 싫다 싶으면요. 사진에 없더라도 하나 더 그리세요. 여기도 아래쪽에 뭔가 그림자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좀 그림자가 많이 모여 있고요. 특히나 화분하고 화분 사이의 빈 공간들은 무조건 그냥 어둡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장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이제 화분에 있는 식물들을 그릴 텐데 식물을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곽선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외곽선으로만 표현하셔도 상관없고요. 요런 이제 화분 같은 경우 이파리가 몇 개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다 그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옆에 있는 화분 자체가 이파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줄게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뭔가가 이 안에 뭔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화분을 그냥 이렇게 하나씩 보고 우선 눈에 잘 띄는 것부터 먼저 그려 나가세요.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이파리가 보이긴 하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를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또 막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몇 개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나? 근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냥 외곽선으로만 표현하실지 아니면은 이파리들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서 그릴지. 저는 외곽선 그리기하고 이파리 그리기를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라인 따라서 일단 외곽선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나무 그리기가 힘든 이유는 관찰력의 문제인데요. 초보자들이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관찰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손이 이렇게 뭐 손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림은 팔알이 눈으로 그리는 거라서 관찰이 안 되면 그림을 잘 그리기가 힘들어요. 잘 볼 수 없으면은 그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외곽선을 만들긴 했는데 이 부분 화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이쪽도 물론 이제 외곽선이 있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좀 큰 이파리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일단 만들게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곽선이 이렇게 사실은 좀 연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외곽선만 있는 게 구멍이 이렇게 막 빵빵 뚫려 있고,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 그냥 외곽선만 두면은 이게 심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살짝 이파리 느낌 나게 조금 넣어주시고.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는 나무 그리기는 끝났어요. 나무 그리기는 끝났고요. 명암 처리를 조금 해볼게요. 회색펜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해서 명암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지금 회색펜 대신에 이게 없으시면요. 회색펜 대신에 수채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색연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명암을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가스 배관이 벽체에서 좀 튀어나와서 앞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림자, 처마 아래쪽은 좀 그림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배관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고, 배관도 사실은 아래쪽은 그림자가 좀 지죠. 지고, 뭐 요런데 약간 좀 이제 특히 아래쪽 이제 화분 있는 이쪽이 그림자가 제일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는 조금 어둡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럽게 그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됐고, 조금 펜을 이용을 해서 조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회색펜으로 먼저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펜을 쓰면은 좀 번져요. 그래서 실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특히 펜 드로잉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 조절이거든요. 열심히 그리는 부분하고 대충 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더 눈에 잘 띕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나무 쪽에 회색펜을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때로 좀 애매해요. 이게 넣어줄지 말지는 좀 애매한데, 항상 그림 그리실 때 애매한 것들은 제일 뒤에까지 남겨놓으세요.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다른 것들을 다 그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도 조금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를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는 어떻게 그리고 쟤는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림은. 그래서, 그리면서 계속 스스로 본인도 이렇게 느낌을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일단 요 정도까지는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벽이 뭐 이렇게 좀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얘는 완전 깨끗하게, 뭐 이렇게 몰탈 마감이 된 벽이 아니라 좀 물퉁물퉁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깨뿌리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얘를 깨뿌리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수채화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사진에 보이는 색을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펜으로 흑백으로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든지 어디를 좀 더 어둡게 하고 어디를 더 밝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는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제 어떤 고민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좀 빨리 펜으로만 그리되 허전하지 않은 느낌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